저희가 지난 1탄 뷰티 디바이스 너무 인기 많았잖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병원 기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석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박사님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굉장히 바빴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신제품 2개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뷰티 디바이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 바쁩니다. 저희가 지난 1탄 뷰티 디바이스 너무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2탄은 언제 하느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박사님. 병원 기기와 홈케어 기기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병원 기기는 강렬하고 뜨겁고 아프고 그래서 효과가 좋다. 근데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가요? 가정용 기기도 꾸준히 쓰고 용도에 맞게 잘 쓰면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 기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기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열을 줘서 콜라겐이 수축되고 변성되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피부 온도가 42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진피층의 온도가 42도까지 올리려면 표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병원 기기에서는 표피층을 쿨링할 수 있는 쿨링 장치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진피층에만 이제 효과적으로 전기를 인가할 수 있게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있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용 기기에는 그러한 장치들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쿨링 작업 장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쓰는 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젤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기계로 표면을 쿨링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온도 떨어질 수 네. 있게 시원하게. 그러니까 안쪽은 열을 주고 바깥쪽은 좀 식혀주는. 어쨌든 병원 기기는 강렬하고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가정용으로는 뜨거운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좀 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정용 고주파 기기는 효과가 있으려면 출력이 높아야 되고요. 출력이 또 너무 높으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는 어때요? 초음파는 크게 이제 교차 초음파와 하이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먼저 하이프부터 말씀드리면 홈케어용 하이프 기기는 병원용 하이프 기기 출력의 약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출력보다 피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결국 출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병원보다 이제 출력이 낮아도 초음파가 집속되는 시간을 늘려주면 같은 에너지를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아무래도 열을 초점에 집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열이 다시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집속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 열이 퍼지니까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인가할 수 있는 에너지도 병원용의 7에서 8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병원용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그 초점의 온도를 60도 정도 올리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가정용 하이프의 경우에는 꾸준히 써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용 같은 경우에 보통 3,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정용은 조금 더 빠른 주기로 1주에서 2주 정도 한 번씩 집에서 시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차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병원 기기와 가정용 기기의 차이가 이제 가장 작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원용 기기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약 3W 정도까지 나옵니다. 미용 용도로는 0.5에서 1W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 교차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도 대체로 0.5에서 1W 내외의 기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출력적인 측면에서는 병원 기기와 가정용 기기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가정용 기기의 메리트라고 하면 교차 초음파는 원리상 자주 시술해 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면 가장 좋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시술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용 교차 초음파를 매일 하면 좋은 이유가 세포에 초음파 진동 에너지가 들어가면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열충격 단백질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외선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꼬여있는 단백질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그런데 이게 한번 생성이 되면 24시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24시간 뒤에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됐을 때 한 번 해주면 다시 한번 생성이 되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 소멸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요. 마치 기억처럼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기억해주고 그러면 기억이 감소되는 속도가 좀 더 느려지고. 그래서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홈케어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사용을 잘 하시면 오히려 병원 가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초음파는 피부과를 매일 가기도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 강하게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효과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카페 같은 데 보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며칠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리상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24시간이 지나면 또 생성되는 게 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피부과 가면 뭔가 엄청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생성을 또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차 초음파 기기를 쓰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일단 뭐가 좋냐면 안 아픈 거, 자극의 일도 없는 거. 제가 사실 엄청 엄살이 심하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사가 근처에만 와도 막 너무 싫고 뜨겁고 아프고 따가운 건 딱지색이에요. 그렇죠. 하이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라고 해도 12와트 정도, 12와트도 한 곳으로 집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그 초점에 맺히게 되고요. 근데 교차 초음파는 출력 자체가 아주 강한 출력이 아니거든요. 한 1와트 정도라고 해도 집속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받는 자극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에 갔을 때 뜨거운 거, 따가운 거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해주는 물방울 관리, LD땡 이런 걸 해줬단 말이에요. 피부과 시술한 다음에 써도 된다라고 해서 뷰티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다른 제품도 좀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 원리가 좀 다르고요.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포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고요.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어떤 에너지를 피부에 주고 그 에너지가 피부를 좋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약하게 어떤 데미지를 준 다음에 그러한 상처들이 회복될 때 좋아지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하이프나 고주파 시술 같은 자극이 심한 시술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LD 땡을 해주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도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고주파나 하이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라고 해도 1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한 번씩 써주시면 좋고요. 아, 매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매일 쓰신다면 아주 짧게 쓰시면 되고요. 하이프는 매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초음파를 집속해서 초점의 온도를 약 60도 정도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살이 살짝 익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써주시면 안 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교차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상 매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가정용 레이저는 제품이 많지가 않고요. 레이저는 에너지를 피부에 쏘는 건데 그 에너지가 진피층까지 들어가려면 표피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병원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표피가 상할 수 있죠. 아주 강하게 한 번에 이제 없앨 수는 없고 약하게 해서 여러 번 시술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패치를 붙인다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화장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도 다르고 색소가 있는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여지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질문이 또 이겁니다. 홈케어 기기랑 다른 화장품들이랑 같이 섞어도 되느냐 이건데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장품 다 쓸 수가 있고요. 초음파가 액체나 젤을 통해서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피부와 기기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어떤 화장품이든 상관이 없고요. 저주파를 이용하는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용 전용 젤이 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를 이용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젤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주파 기기를 쓰시더라도 자극이 있으니까 기기 사용 후에는 수딩 젤이나 수분 젤, 보통 요즘 또 모델링 팩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피부에게나 다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데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 또는 이제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되니까요. 교차 초음파나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일렉트로포레이션, 지성 피부나 이제 여드름 피부에도 교차 초음파가 좋습니다. 피지를 조금씩 녹여서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런데 이제 활력이나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하이프나 이제 RF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특별히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주파 기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RF 하이프가 뭐였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병원에서 실수할 수 있는 기기와 집에서 홈케어로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병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집에서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미나 색소 질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탄력이나 나머지 이제 피부 고민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보다는 못하지만 홈케어 기기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많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하셔서 좀 긴장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피부의 정석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뻐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혹시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 진짜 비행기 탈 때도 벗고 타실 분이야. 어떻게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